대한민국사 세 번째 시간이네요.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태극기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태극기는 정말 민족의 상징인가? 이걸 써놓고 이상한 얘기도 좀 듣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 태극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가 좀 제대로 알아야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에서 이것도 오래전에 썼던 글입니다. 월드컵이 이제 지나가고 아주 열기가 뜨거웠을 때 그 무렵에, 그래서 태극기 바람에 막 불 때예요. 그 이후에 적을 쓰고 난 다음에도 태극기가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를 거쳐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도 나타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는 뒤에 글을 쭉 읽어 나가면서 피하면은 중간에 넣고 아니면은 또 끝난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극기 하면은 이 국회 계양대에 이렇게 휘날리거나 아니면 또 저 앞에서 국회담 맹세 외치고 그랬었는데, 이 월드컵을 거치면서 태극기가 부쩍 가까워졌죠. 그러더니 미국에서는 성조기 갖고 이제 만드는 게 많았는데, 이렇게 태극기 패션 열풍이 불어서 두건으로 스카프로 여러 가지 패션으로 나왔어요. 배꼽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옷들이 다양하게 나왔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 과연 국기란 무엇이고 언제부터 국기를 썼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국기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국기 때문에 곤욕을 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국기가 꼭 아니었더라도 그 곤욕을 치렀었겠지만 바로 강화도제 운요 사건이죠. 여기 보면은 일본이 이렇게 깃발을 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칼라면 좀 더 잘 보이고, 이거는 확대해서 그런데 이 사진만 봐갖고는 흑백 사진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는 잘 선명하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국기를 달고 하는데 국제법상에 국기가 달았는데 거기다가 왜 발표를 하느냐? 일본이 그렇게 트집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조선은 그때 국기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자, 조선의 국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래서 조선도 이제 그러니까 이른바 중화 질서 조공 체제에 편입되어 있다가 근대 국제법 체제, 그 당시에 만국공법이라고 불렀는데 그 체제에 편입되어 가면서 이 국기를 세워야 한다. 그 다음에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 다른 나라에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조선도 국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청나라 국기예요. 근데 조선은 청나라의 속국이니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요걸 본따서 요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만들어라. 중국은 이 황색 바탕. 그런데 이제 중국 천자는 노란색 옷을 입죠. 근데 우리는 저 곤룡포가 빨간색이잖아요. 사극에서들 많이 보셨겠지만 왕이 빨간색 옷을 입는데 그건 제후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후국이라서 여기 보면은 발톱도 틀려요. 중국 용은 5개, 조선 용은 4개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5조용, 4조용이라고 하는데, 천자는 5조용을 상징으로 삼고 제후는 4조용을 상징으로 삼는다는 거죠. 근데 그게 꼭 절대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복궁 근정전에 가면은요, 발톱이 7개예요. 7조용이에요. 7조용. 그러니까 아마 대원군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청나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사대를 하지만 우리가 더 높아 하는 이제 그런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정전에는 보면은 또 사조용을 그려놨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 사조용이죠. 그래서 사조용을 그려놨어요. 자, 이 사람이 잠깐만요. 그 앞에 사진 배열이 잘못돼서 15번 사진, 요걸로 가죠. 이 사람이 황준헌이에요. 조선책략이라고 들어보셨죠? 김홍집이 순신사로 가서 갖고 온 게 조선책략이라는 책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국내 조선으로 하여금 새로운 세계가 넓고 변했다. 조선도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뜻이었는데, 거기 보면 국기를 만들어야 한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청나라 국기는 황룡기로, 조선의 국기는 청운 홍룡기로 해라. 이제 이렇게 했고, 거기에 이제 따라서 만든 게 아까 보셨던 요 청운 홍룡기죠. 푸른 구름에
이제 붉은색 용으로 그렇게 만들자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조선에서 싫다 이제 했더니 그럼 그 다음으로 나온 게 태극은 어떻소 하고 이제 마건창이가 제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쪽 그 자료에 보면은 이제 인터넷 같은데 뭐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데 한국이 왜 그 중국의 그 고대 중국의 상징인 주역에 나오는 걸 갖고 한국 국기를 만들었어 이제 이런 의문들을 또 많이 제기합니다. 그래서 뭐 조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태극기 역사를 생각할 때 좀 그리고 통일 한국을 생각할 때는 좀 깊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때 마건창이 제안을 한 건 태극 도설에 충실하게 따라서 이제 태극 8개를 사용한 거죠. 처음에 이랬다가 이제 태극을 이 물고기 모양으로 이렇게 물결 치는 것으로 바꿨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요거 보면은 깃대가 지금하고 달리 이제 오른쪽에 가 있는 거였죠. 오른쪽에 가 있는 걸로 했었고, 이 주도니의 태극 도설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태극기 그림 중에서는 제일 오래된 건데, 통상조약 장정한 휘편이라는 책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태극기 모양을 이렇게 그렸는데, 괴가 청색이고, 그 다음에 물결이 훨씬 더 이제 심하게 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살짝 그 물결을 쳤는데 여기서 이제 훨씬 심하게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저 태극기를 이제 거의 그림이 유사하죠. 유사한데 이거는 누가 그렸냐면 일본 외교관이 그린 거예요. 일본 외교관이 그려서 그 영국 공사가 조선 국기는 어떻게 생겼어 하고 문의를 하니까 이걸 그려줘서 이게 영국에서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박영효가 사용한 태극기로 추정이 되는데 요거하고 뭐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괴가 청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지금 사용한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아까 요게 보면은 글씨가 써져 있죠. 글씨가 이제 써져 있고 이것을 이제 우리 동국대 한철호 교수가 발굴해서 독립기념관에서 김상웅 관장 시절에 소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걸 논문으로 쓴 게 우리나라 최초의 국기와 통일교섭 통상 사무함은 제적 국기의 원형 발견과 그 역사적 의의 이제 이런 논문도 쓰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래서 박영효 태극기가 이제 이게 박영효 태극기로 그러니까 일본에서 박영효가 걸었기 때문에 일본 외교관이 보고서 이 영국 공사에게 보내준 그 그림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가 전해지죠. 이제 박영효가 이 태극기를 만든 게 메이지마루라는 배에서 만들었는데요. 메이지마루를 타고 가다가 영국 배예요. 영국 선장이 이제 영국 공사하고 일본 배인데 영국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죠. 영국 선장이 있었는데 또 영국 영사도 타고 있었고 에스턴이라는 영사고 제임스라는 선장인데 사진은 안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야 이거 외교관으로 가는데 깃발이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깃발을 그러니까 그 전에 논의가 되던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의가 되던 그러니까 요 단계의 깃발. 요 단계의 깃발을 아마 내놨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거 모양이 잘 안 나오니까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은 야 이거 이렇게 복잡해서 이걸 누가 그리겠냐 어떻게 그리겠냐 그리고 도안도 안 좋다. 그래서 이제 건곤 감리를 하니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가운데 중앙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이거 도안이 안 좋지 않냐 디자인상 교회는 이 구탱이로 가는 게 좋겠다 해서 주역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90도를 왼쪽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태극기 모양이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 태극기가 좀 영국으로 그러니까
일본에 가는 과정에서 영국 선장에 의해서 그려져서 일본에 처음 나부끼게 되는 아주 기구한 운명을 갖게 되는데, 그것도 기구하지만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휠을 90도를 디자인 때문에 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역으로 풀이하면은 안 맞는다는 거죠. 뭐 저는 이제 주역 그 태극 뭐 그런 쪽을 잘 모릅니다만, 그래서 주역계나 읽었다는 사람들이 다 시비를 걸어요. 저 교회에 대해서는 저거 위치가 잘못됐다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시사신보라는 일본 신문에 실린 겁니다. 일본 신문 82년 10월 2일이니까 그 박영효가 갈 그 무렵인데 교회가 틀리죠. 건곤감리가 아니라 진이 대신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간리가 그러니까 요게 그는 그대로 있지만 세 개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시사신보에 실려 조선국기라고 나와 있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그 독립문에 있죠. 독립문이 그 독립협회가 만들어질 때 이제 세워졌는데, 이게 비교적 오래된 건데 우리 교회의 위치가 지금 보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태극 그 교회 자체가 뭐랄까요, 원래 주역하고는 안 맞게 돼 있고, 주역계나 하는 사람들은 또 위치를 이렇게 잡자 저렇게 잡자를 또 우리는 지금 3, 4, 5, 6으로 돼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러니까 4, 3, 5, 6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태극기 교회 위치가 전혀 3, 4, 5, 6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위치로 그 태극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표준 태극기고요. 또 태극기를 만드는 역사에서 이응준이라는 사람이 이제 마건창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이건 이응준은 왜 역사에서 잊혀졌는가, 뭐 이런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이 배가 바로 박영효가 타고 간 그 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1951년에 침몰했는데 그걸 다시 인양을 해서 건져놨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 한철호 교수가 찾아내서 이제 그 신문에 이렇게 크게 실렸습니다. 그래서 그거고 이제 또 뭐가 나왔냐면 박영효가 묵었었던 여관, 이 여관의 태극기를 이제 처음 개영했다는데, 그 박영효가 남긴 사화기작이라고 일본의 사신으로 간 역사를 쓴 일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뭐 해석하기에 따라서 약간 다를 수도 있지만, 여기에다 지금 서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니시무라 여관에 묵었는데 요 여관의 깃대봉에다가 깃발을 걸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마 여기에다 걸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박영효의 초상화, 바로 수신사로 갔을 시절의 초상화도 같이 발굴이 됐습니다. 같이 발굴이 됐는데, 자, 이 박영효의 사진을 몇 장 모아봤습니다. 이게 좀 칼라인데, 이런 칼라를 뭐라고 하냐면 채색 칼라라고 그래요. 칼라 사진 기술은 아직 안 나왔는데 흑백으로 찍어놓고 거기에다가 색깔을 칠하는 그런 기법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젊었을 때 같고, 요 사진이 이제 그러니까 수신사로 갔을 때, 요게 박영효입니다. 그리고 서광범, 서재필, 김옥균인데, 갑신정변에 실패한 다음에 일본으로 망명해 있을 시절에 그 네 명이 같이 찍은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마 갑오개혁 전후가 아닌가 싶습니다. 갑오개혁. 그리고 이게 1900년대쯤 될 거고, 이게 강제병합 이후에 이제 강점기 시기의 말년의 박영효 사진이죠. 그래서 태극기 운명이 기구한데요. 중국인의 기본 도안에 일본의 수신사가 임오군란 끝나고 난 다음에 사죄하러 가는 거거든요. 사죄하러 가는 일본 국적의 배 안에서 영국인 선장을 산파로 해서 태어나서 조선 사람들이 보기도 전에, 그러니까 일본의 나부끼는 기구한 운명을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얘기를 사실대로 적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긴 했지만 우리만 그랬었던 건 아니에요. 일본의 기미가요 있죠. 기미가요도 영국인 작곡의 독일인의 편곡을 거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우리보다 훨씬 앞섰다고 하는 일본도 그러니까 이제 뭐 비슷했으니까 동아시아가 이렇게 근대로 편입되는 과정이 좀 울퉁불퉁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재밌는 사진인데요. 이 건물이 뭘까요? 이게 주일 한국공사관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그 당시에 조선공사관이라고 했죠. 이때 그 공사로 계셨던 분이 이제 초대 공사는 민영필이라는 사람이 공사관 개설만 해놓고 갔고 실질적으로 한 5년 동안 그 동농 김가진 선생, 제가 내일신문에다가 이제 8회에 걸쳐서 그걸 자세하게 했었는데 그분이 서훈을 못 받아서 이제 참 안타까운데 그 아주 훌륭한 독립운동가인데 그러니까 참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서훈을 못 받았습니다. 김가진 선생 얘기는 언젠가 한번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김가진이 공사로 있을 때 거기 그 주일 그 공사관에 한국 깃발이 납북했죠. 그런데 그때 김가진의 공사 시절을 그 다룬 글인데요. 여기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공사하고 일본에서 그 싸운 거예요. 중국 공사는 조선이 중국의 속국이다 주장을 하고 김가진은 무슨 얘기냐, 우린 독립국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게 현대 한성의 풍과 명사라는 책에 그 사연이 실려 있습니다. 김가진이 아마도 주일공사 한 게 이제 왼쪽에 좀 젊었을 때 그 요 사진이 주일공사 시절 사진일 거고요. 요게 대한제국의 대신으로 있을 때의 초상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역이라는 거가 태극은 원래 주역 기사전에 나온 거죠. 양의 음양을 낳고 양이가 사상을 생하고 사상이 팔괘를 생한다. 태극기의 기본 원리는 분명히 주역에서 나온 거고 그걸 풀이한 게 바로 이 주도니의 태극도서지 그걸 이제 제일 이 성리학 쪽에서는 제일 이제 가장 기본적인 해석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사실은 태극이 중국에서 왔는데 그래도 국가를 세우면서 태극기를 쓰게 됐는데 이거 중국에서 왔다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민족주의적인 발상으로 태극기의 한국화라고나 할까요? 그런 그 탈중국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주역이 이제 이선근입니다. 국사상의 제문제에 태극기에 대한 제정에 관하여라는 이제 문교 장관으로 있으면서 논문을 썼는데 이 양반은 이제 저 태극이라는 게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면서 왜 고곡이라고 있잖아요. 좀 꼬부라진 옥. 그거 다듬을 때 그거 많은데 그거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태극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고기가 뭐 어디서나 다 나오잖아요. 미국에서도 나오고 멕시코 원주민에서도 나오고 뭐 고대 신라에서도 나오고 유럽에도 이제 바글바글하게 많이 나오고 하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중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상고인류 공통의 우주관이다. 이제 이렇게 많이 갖다 붙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학자지만 이 군사 독재에 아주 빌붙었던 이제 그래서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 시절에 막강한 권력을 누렸었던 이데올로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 정훈국장을 지냈고 그다음에 민간인 학살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않고 국민방위군 사건 은폐에도 주역이고 하여튼 이 사람도 파란만장해석하게 다뤄볼 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 이성근이 이제 한 게 뭐냐면 태극기 도안이 주역에서 나온 거 아니니까 주역 읽는 사람들 뭐 더 토달지 마. 그리고 문교부가 정한 대로 해. 그래서 국기도안의 역학적 해설을 고집하거나 함부로 내세우지 말아야 한다. 라고 단언을 했지만 뭐 그런 얘기는 끊이지 않고 주역 읽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했죠. 57년인가 우리 국기 보양회에서 국기 해설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단군 할아버지에다 붙이고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태극 사상을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뭐 역사적인 근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또 95년에 대한민국 국기선양회라는 데서 태극기 변천사 전시회를 하면서 도록을 펴냈는데 거기에 1392년 바로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건국되는 해입니다. 그때 제작한 그 동종이 있다는데 그 동종이 이렇게 태극 문양이 선명하다고 지금 태극기죠, 지금 태극기처럼 거의 유사한 그러니까 이런 문양이 그려져 있는 종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거 실물이 나온 적은 없죠. 그리고 이제 이런 아마 뭐 누가 비슷한 걸 만들어 놨긴 했겠지만 그러니까 검사하면은 그 1392년 아니라는 건 이제 금방 나올 테니까 아마 실물은 제기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마 태극기를 이제 이렇게 좀 너무 우리 것으로 갖다 만들려는 좀 과도한 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태극기는 그 기원, 태극이 우리 것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힘든 역사를 겪을 때 소중하게 우리가 태극기 휘날리며 여러 가지 싸우고 아픔을 겪고 했었던 그 역사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 태극기가 그걸 갖다가 뭐 우리 고유의 것이다라고 갖다 붙이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Time stops when I'm falling for